지금까지 이제 해커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해커톤에서 사용해야 할 개발 환경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담당할 발표는 두 가지 세션인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개발하게 된 타이젠에 대해서 아주 타이젠 IoT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타이젠 IoT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 워크샵 자료도 그렇고 앞으로의 워크샵 자료들이 여기 보이는 타이젠 스쿨이라는 사이트에 거의 대부분이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노트북 열고 계시면요,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여실 때 익스플로러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익스플로러도 지원은 하지만 크롬에서 더 최적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타이젠 강좌 관련된 내용이 타이젠 스쿨에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또 진행하는 이 강좌 자체도 유튜브에 나중에 추후에 지캠프에서 등록을 해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타이젠 스쿨에 있는 강좌나 유튜브에 있는 클립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개발 환경 세팅하실 때 직접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여러분 갖고 계신 PC 가지고 전부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같이 개발 환경 구축을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냥 시연으로 타이젠 개발 환경 이렇게 구축한다, 이걸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뭐 개발자분도 오시고 기획자분도 오셨을 텐데, 돌아가셔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실 때 이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주소는 다 보셨죠? 타이젠 한 다음에 school.org입니다. 네. 타이젠 스쿨을 열면요, 저희 삼성전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타이젠 관련된 기본적인 강좌들을 이곳 사이트를 통해서 좀 친숙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에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맨 앞에 온라인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아까 앞서 윤진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의 이제 각 워크숍 차수별 강좌 리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거는 여기 1회차 강좌입니다. 조금만 확대를 할까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타이젠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젠 시삽 개발 환경 구축 가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이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요거를 한번 다 같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인트로덕션이고요. 네, 여기입니다. 아마 타이젠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타이젠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해커톤에서 타이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타이젠에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의 정의는 뭐 저렇다고 합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호스트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플랫폼. 이름이 좀 복잡하죠?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오픈소스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타이젠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타이젠에 대한 소개는 더 OS for Everything인데요. 모든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에 대한 특징은 좀 설명드리면요, 다양한 타입의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프로파일이나 제가 차고 있는 삼성 웨어러블 같은 웨어러블 프로파일, 그리고 삼성 TV에도 다 타이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게 IoT 프로파일, 이렇게 다양한 프로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앱이라는 개발 언어도 지원하고 있고, 네이티브 앱, 타이젠 .NET 앱, 총 3가지 개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웹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드실 때 HTML5나 CSS, 자바스크립트로 홈페이지를 만드시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게 웹앱인 거고요. 두 번째는 C나 C++를 통해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웹앱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언어 자체가 매우 쉽기 때문에 쉽게 앱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지만 또 개발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게 타이젠 .NET C# 앱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도 좀 쉽고 성능도 좀 우수한 앱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타이젠 C샵 앱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타이젠의 장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잠깐만 얘기 드리면요. 타이젠이 2017년 기준으로 삼성 제품 1억 대에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타이젠은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상품화가 1억 대 이상 진행됐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검증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 상당히 보안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IoT 쪽 보시면 다양한 오픈소스하고 다양한 소스 코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함부로 상품화하기가 힘든 게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렇게 시장 이슈를 직접 맞아본 적이 없는 약간 리스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타이젠을 쓰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젠 IoT 관련돼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오늘 라즈베리 파이 4를 나눠드렸잖아요. 아까 질문도 받았는데 라즈베리 파이 3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나 4 모두 가능하고요. 그 작년 해커톤 때는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대신에 이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보드는 여기 지캠프에서 직접 타이젠용으로 개발한 보드고요. 시그마 데타라는 업체 지캠프와 같이 만든 보드인데 뭐 이런 식의 상용화된 보드들도 있으니 나중에 혹시 실제 상품하실 때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이젠 운영체제에서는 크게 타이젠 IoT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헤디드, 헤드리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화면 UI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화면 UI를 보여주려면 그래픽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패키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없는 것보다 상당히 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면이 필요한 IoT 디바이스에서는 헤디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화면이 필요 없으면 굳이 그런 화면 뿌려주는 관련된 그래픽 관련된 거 다 제어를 하면 좀 더 경량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필요 없다 싶을 때는 헤드리스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는 전부 다 헤디드, 그러니까 모니터 연결하면 바로 스크린이 나오는 버전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를 개발했을 때 클라우드 쪽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가 클라우드는 총 두 가지, 누비슨 클라우드하고 띵스파크라는 두 군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지막 워크숍인 9일차 때 워크숍 때 누비슨하고 띵스파크 쪽에서 직접 와서 아마 발표를 진행했을 테니까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윤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타이젠에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타이젠을 개발하시다가 이제 쌓아진 노하우나 개발 경험을 좀 주변 분들한테 열정적으로 공유하는 분들을 저희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이렇게 크게 배너가 걸려 있고요. 이 배너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하고 함께 클릭하면 이분들 간단한 프로필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계속 언급이 된 방진성 책임님 지캠프에 계신 분이 맨 뒤에 앉아 계시고요. 마스크를 쓰셔서 아마 좀 구별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여러분이 이번에 해커톤 참여하시잖아요. 이번에 해커톤 참여하시면서 소스코드 품질이 높으면 저희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지캠프에서도 오류 같은 경우에 상금을 아마 부여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선정이 되면 최대 2분께 추가 상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 개발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 개발할 때 필요한 관련 사이트들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타이젠 공식 문서 사이트고요. dax.tizen.org 들어가면 타이젠 개발과 관련된 모든 API나 샘플, 다큐멘테이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마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현재 지금 접속하고 계신 그 타이젠 스쿨 사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저 공식 개발자 사이트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뭐 따라하시기엔 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처음 입문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처음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자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는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따라하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 환경 구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강좌를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다 보면 뭐 쉽게 타이젠 쪽도 입문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자마니 폼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자마니 폼즈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타이젠 C3 UI를 개발할 때 저희가 자마리 폼즈라고 하는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이 자마리 폼즈가 다양한 뭐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문서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UI를 구성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문서나 샘플 코드를 많이 찾아보시게 될 텐데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UI를 개발하실 때 아마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탑메이커, 여기 직캠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안에도 자마리 폼즈 관련된 뭐 40강짜리 강의가 있다던가 C샵 관련된 강의도 한 40강짜리 아마 시리즈물로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해커톤 때 참가해서 입상하신 분들의 컨텐츠나 소스코드나 강좌들도 다 이곳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 개발자 사이트인데 아마 삼성 제품하고 이번에 굳이 연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뭐 필요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타이젠의 소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환경 세팅을 가보겠습니다. 요건 닫고 아까 타이젠 스쿨 들어오셔서 맨 앞에 있는 컨텐츠 클릭하면 요 화면이었죠. 여기에 1회차 보시면 타이젠 시사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94번 컨텐츠고요. 원래 오늘 다 같이 따라하면서 한차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문제점도 봐드리고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지원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는 나즈베이 파이나 나즈베이 파이 3나 나즈베이 파이 4에서 타이젠 IoT를 좀 가장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크게 4개의 세션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비주얼 개발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릴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이젠 스튜디오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즈베이 파이의 운영 체제를 SD 카드에 구워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굽는 작업을 저희가 IoT 셋업 매니저를 통해서 타이젠 이미지를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이미지를 구워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알려만 드리고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부분이 좀 직접 해보시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이번 실제 이제 SD 카드의 타이젠 이미지를 굽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나즈베이 파이를 부팅을 하면 화면이 뜨고 모니터에 연결하면 뭐 기본적인 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기에 앱을 설치하려면 나즈베이 파이하고 저희 개발용 PC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즈베이 파이를 부팅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고 그 와이파이 설정으로 나오는 IP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용 PC와 나즈베이 파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세 번째 세션에서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용 PC하고 나즈베이 파이가 연결이 됐으니까 실제 이제 간단한 기본 템플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진행하는 거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개발 환경은 일단 이 강좌는 윈도우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맥이나 우분투에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같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약상으로는 저희가 PC와 나즈베이 파이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와이파이 AP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무선 인터넷 공유기 아마 보통 있으실 텐데요. 같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물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 환경이 안 된다면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즈베이 파이 보드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밑에 이 세 가지 부품은 이제 실제 이미지를 구워야 될 때, 이럴 때 이 밑에 세 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처음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진행 방식은 이 타이젠 스쿨에 있는 한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실제 뭐 브라우저에서 저 다운받거나 뭔가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타이젠 스쿨 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실제 실습하고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을 다운로드 받을 텐데요. 요 M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스톨을 받을 수 있고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총 3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티 버전, 두 번째가 프로페셔널 버전,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인데요. 프로페셔널과 엔터프라이즈는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이 이미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시면 저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셔도 전혀 뭐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니까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뭐 필요한 툴셋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자마린이라고 하는 MS가 제공하는 개발 방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단넷 데스크탑이란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단넷 코어 플랫폼 간 개발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고요. 네, 사이트에 접속했죠. 여기 다운로드 가보시면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있는데 저희는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를 받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면 뭐 요건 무시하시고 보시면 다운로드가 이미 다 됐죠. 인스톨로만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금방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창이 다 이쪽으로 돼 있네요. 네.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쭉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좀 기다리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필요한 툴셋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단넷 데스크탑 개발,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맨 밑에 가시면 단넷 코어 플랫폼 공간 개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선택하고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아마 요게 2기가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야 돼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이번 해커톤과 상관은 없지만 좀 여담을 몇 가지 드리면요. 이 MS가 자마린이라는 앱 개발 방식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마린이라는 용어를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전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바린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사용해야 되고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OS가 제공하는 오브젝트 C 형태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것처럼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타이젠도 타이젠만의 아까 웹앱이 있었고 C가 있었고 이거를 통합해서 제공하자는 게 MS의 자바린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을 만들어 놓으면 MS의 자바린을 통해서 그걸 iOS에서도 실행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고 타이젠에서도 진행되게끔. 그래서 원소스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돌리기 위한 것이 자마린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하나만 만들어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윈도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한 게 자마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 UI를 만드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iOS에 버튼 나오는 명령어가 다르고 안드로이드에 버튼 나오는 명령어가 다르고 타이젠에 버튼 나오는 명령어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UI도 통합을 하자 해서 만든 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자마린 펌즈입니다. 그래서 자마린이라는 앱 개발 모델을 가지고 자마린 폼즈를 UI를 사용하면 아주 공통적인 요소들은 이제 뭐 굳이 각 플랫폼별로 따로 분개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자마린 기술이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재미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마린 에센서리라고 하면 자꾸 용어가 좀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자마린 에센서리 또 뭐냐면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API가 다르고 또 iOS가 제공하는 API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켜는 게 iOS API가 다르고 타이젠도 API가 있고 안드로이드 API가 다 다른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API로 제공하자. 그게 이제 자마린 에센서리라는 거를 또 M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마린이라는 앱 개발 모델, 자마린 폼즈라는 UI, 자마린 에센서리라는 공통된 커먼한 API를 가지고 되게 아주 손쉽게 앱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마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36%가 깔렸네요. 네. 네. 이전 버전이 혹시 2017 정도는 되시나요? 2015는 정확히 테스트를 못했는데 2017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젠이 자마린 모델을 채택한 2015년에 채택하지를 않았어 가지고요. 아마 저희가 2015 버전에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최신 버전 좀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2019 커뮤니티 버전 같은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2017은 확실하게 작동하고요. 네. 요 설치가 이제 50% 되는데요. 50% 동안 그냥 시간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코스를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차에서 오늘 이제 타이젠에 대해서 아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C샵 개발 환경 구축을 해놓을 거고요. 내일 이제 여기 지캠프 쪽에 전문 외부 강사인 불수님이 요 자마리 폼즈 UI 관련돼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집에서 10강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시고요. 그 이미 요 지캠프 사이트에 40강 정도의 자마리 폼즈 UI 가이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화면 UI 구성하실 때 뭐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이런 화면을 구성할 때 이런 레이아웃에 이런 뷰를 꼭 사용되겠다.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차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건 이제 다시 제가 와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타이젠 시사 앱을 진짜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래서 좀 재밌는 앱을 몇 간, 두 가지 정도 아주 쉬운 앱, 그 약간의 좀 고민해야 되는 앱 두 가지 앱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열어볼까요? 프리뷰 형태로. 그냥 여러분도 만드신 앱 중에 대부분의 웹서버에 어떤 API를 호출해서 자신의 화면에 뿌려주는 앱을 많이 만드실 것 같아서요. 그 기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앱이고요. 요거는 웹 API 중에 자신의 IP를 출력해주는 웹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 API로 서버에 있는 웹 API를 호출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IP를 출력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요게 좀 이제 어드밴스드한 것으로 해서 요새 코로나 관련돼서 API를 제공해주는 업체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API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서 그 API에서 나라 정보, 그다음 현재 확진자 및 사망자 데이터, 그리고 신규 확진자 및 신규 사망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땡겨와서 화면에 어떻게 뿌려주는지. 그리고 보통 시사 앱 개발할 때 MVVM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MVC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각 모델별로 해서 좀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기 쉽도록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C샵에서는 MVVM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MVVM 모델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아직 C샵이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이 첫 번째 입문 프로젝트 형태 스타일로 개발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따로 디자인 패턴 적용 안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고 몇 줄 안 되는. 그리고 나는 이번 기회에 좀 소스 코드를 좀 퀄리티 있고 유지 보수하기 쉽게 좀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MVVM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 이 월드 코로나 프로젝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강좌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집에서 좀 미리 한번 해보셔도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90%가 됐네. 100%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원래 여기까지 해서 재부팅 과정이 필요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재부팅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지캠프에서 층에서 이걸 녹화해서 지금 외부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잠깐 재부팅을 하게 되면 아마 몇 가지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팅 시간에 좀 잠깐 5분 정도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환경에 아마 여러분 두 가지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샵도 사용하시고 C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UI를 만들기 위해서는 C샵을 주로 사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실 거고 서비스 앱을 만들 때는 C샵보다 C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C 앱을 만드실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워크숍 자료를 보면 앞에 한 4주 정도가 C샵 강의고요. 또 다시 4주 정도가 C 강의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유튜브용으로 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재부팅을 한번 하니까 치킨프 분들이 좀 난리가 나셨네요. 그래서 다행히 좀 빨리 세팅해 주셔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됐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타이젠 관련된 내용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진행한 다음에요. 이런 창이 뜨는데 현재 저희가 뭐 개발을 진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확장이라는 데 눌러보시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고 있는 마켓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타이젠을 검색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다운로드 할 때 현재 뭐 켜져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끄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요것만 꺼주면 타이젠 관련된 패키지가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MS에 로그인할 걸지 물어보는데요. 뭐 계정 있으시면 로그인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로그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를 뭐 그냥 하얀색 배경에 두고 뭐 검게 해도 되고, 전 보통 검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녹화를 위해서 일단 그냥 기본적인 걸로 가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어떤 기존에 만든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개발했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일단 지금 뭐 프로그램 만들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보면 요거 위에가 잠깐 가리고 있네요. 여기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익스텐션. 확장을 눌러서 확장 관리를 클릭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마켓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타이젠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TIZEN.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 있고, 이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려면 끄라고 하니까요. 다 끄겠습니다. 끄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고요. 네, 요건 진행 누르시면 됩니다. 바꾸는 거니까요. 새로운 거에 추가를 하는 거니까요. 네, 설치가 끝났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보시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가 깔린 건 아니고 단순히 메뉴만 추가가 된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젠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한 다음에요, 아까처럼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 툴스 안에 이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마켓에서 저희 타이젠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이 타이젠에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젠 베이스라인 SDK를 설치하는 그 창이 뜨고요. 앞에 거는 이제 새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이미 타이젠 SDK 설치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할지 물어보는데, 저희는 처음 신규이기 때문에 인스톨 뉴 타이젠 SDK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설치를 어디다 할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저는 보통 이 C 바로 밑에 타이젠 SDK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타이젠 SDK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빙빙 퍼센트가 올라가겠죠. 그럼 다 깔린 다음에 이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프로파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타이젠이 모바일도 지원하고 웨어러블도 지원하고 IoT도 지원하고 TV도 지원하고 여러 개의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제가 만약 TV 개발자인데 TV 빼고 나머지 IoT 패키지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패키지를 골라서 선택해서 깔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에서 IoT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IoT 중에서도 헤드리스가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헤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IoT 헤드리스 5.5 패키지 딱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미지를 뭐 직접 구우실 분은 IoT 셋업 매니저도 같이 깔아주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미지 직접 하실 분만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IoT 헤드리스 5.5 요것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요. 이번에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눌러주시고요. 네, 창이 떴는데 도구를 눌러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타이젠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에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클릭하시면 타이젠 SDK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타이젠 SDK를 새로 깔라고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이 앞에 거 인스톨 신규 설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한번 동의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C 바로 밑에 타이젠 SDK라는 폴더입니다. 디렉토리가 없다고 뜨네요. 만들어서 봐야겠네요. 그러면 내 PC에 C에 여기에 타이젠 SDK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밑에 거는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SDK 폴더를 만들었고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트워크가 느려서 좀 다운받는 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설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화면이 떴고요. 계속 창이 저쪽에 있어서 하나씩 긁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꺼져버렸네요. 타이젠 베이스라인 SDK 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고 뜨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타이젠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지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모바일 프로파일 있고 웨어러블 프로파일 있고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이제 IoT 프로파일 있고요. 저희가 모바일 개발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모바일하고 웨어러블 골라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IoT, 밑에 보면 헤드레스도 있죠. 헤드리스가 아니고 UI가 있는 헤디드이기 때문에 이 헤디드의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디드에 해당하는 애들만 딱 설치가 되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요. 참고로 저같이 갤럭시 와치용 앱을 개발하고 싶으시면 여기 5.5 웨어러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갤럭시 와치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다 됐으니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미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100%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 앱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 개발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을 설치할 때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젠에서도 타이젠 서티피케이트라고 불리는 인증서가 있는데요. 이 인증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똑같이 켜주시고요. 이 툴스 밑에 이제 타이젠의 메뉴가 생겼잖아요. 여기 보시면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면 처음에 이런 창이 뜨기도 한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갖고 있는 인증서가 있냐고 물어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창이고 현재 여기 저희가 처음 설치했으니까 아무런 인증서가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서를 추가해 주시고요. 플러스 눌러주시면 인증서 이름 뭐로 할지 그리고 저희가 그 인증서의 어서를 새로 만들지 기존에 있는 어서를 넣을지 저희는 다 처음이니까 다 신규를 만들어야 되겠죠. 신규 어서를 만들어 주고요. 그 어서 정보를 적어줘야 되는데 키 이름, 어서 네임, 그 다음에 비밀번호. 뭐 저 같은 경우 보통 타이젠 이름 넣고 아주 간단하게 비밀번호 넣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인증서별로 접속할 수 있는 API 레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센서 API를 직접 접속도 해야 되고 그다음 보이스 컨트롤 같은 것도 직접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퍼블릭 API 레벨은 안 되고요. 이 플랫폼 레벨의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생성하실 때 반드시 프리비지 레벨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플랫폼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아마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아마 이 인증서를 만드시면 나중에 앱 설치하고 나서 그 앱이 정상적으로 API를 호출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랫폼 레벨의 인증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렇게 인증서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패키지 매니저가 당연히 다 잘 끝나 있겠죠? 네, 끝나 있습니다. 이 인증서 만드는 작업도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꺼놨네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도구에 타이젠의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정신이 없네요. 네,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추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이름은 그냥 제가 타이젠이라고 할 거고요. 저희 어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없으니까요. 넥스트. 키 이름도 그냥 타이젠, 네임 타이젠, 뭐 비밀번호 각자 원하시는 대로. 네, 인증서 만들었고,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이 프리비지빌리지 레벨입니다.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디폴트 값은 퍼블릭이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플랫폼으로 바꿔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의 API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니시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인증서가 생성이 됐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았고요. 그러면서 타이젠 스튜디오도 같이 설치를 했고 필요한 IoT 타이젠 이미지 설치했고 그 아울러 타이젠 인증서까지 저희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 세션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라즈베리 파이 안에 운영체제가 구동된 SD카드 안에 타이젠 이미지를 굽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SD카드 안에 이미지를 구워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이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링크도 이렇게 있고요. 필요한 리소스를 다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oT 셋업 매니저를 통해서 다운받은 뭐 부트 이미지, 플랫폼 이미지, 아까 와이파이 플러그인 같은 걸 넣어주시면 네, 구워지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타이젠 6.0 이미지의 경우에 이대로 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저 이미지 쪽은 저희가 직접 구워서 제공해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처음에 하시면 상당히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직캠프 쪽에 얘기해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 그냥 빨리 후다닥 넘어갔네요. 이미지 굽는 부분은 이미 나눠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고 이제 세 번째 세션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을 하면 화면이 딱 뜹니다.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하고 저희 PC하고 실제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와이파이 API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갖고 있는 IP 주소를 획득한 다음에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PC에서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엄청 쉬운 방법이 있고 엄청 어려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헤디드 이미지 쓴다는 건 화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화면이 있으면 화면 안에 있는 세팅 앱을 써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저희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접속하기가 매우 쉽잖아요. 클릭해서 AP 선택해서 비밀번호만 넣으면 끝인 것처럼 이 라즈베리 파이의 인터넷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헤디드 이미지에서는 세팅 앱을 쓰면 아주 손쉽게 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요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헤드리스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는 세팅 앱이나 이런 앱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콘솔로 아까 시리얼 통신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콘솔로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와이파이 이 라즈베리 파이에 할당된 와이파이의 IP 주소를 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좀 처음 하시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이번에 헤디드 이미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위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부팅하면 이런 기본적인 앱들이 쭉 보입니다. 여기에 세팅 앱이 있고요. 세팅을 클릭하시면 뭐 일반 핸드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맨 위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직캠프 와이파이가 있겠죠. 그중에 직캠프 와이파이의 API와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접속된 와이파이 옆에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할당된 IP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P 확인하는 작업까지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한번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조그만 화면 스크린을 준비해 놨고요. 책상에 눕혀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넣었고요. 좀 있으면 부팅이 될 것 같습니다.
부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 일반 모니터 그냥 연결하시면 똑같이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타이즌 로고가 뜨고 있고요. 화면이 좀 뿌여서 그런데요. 지금 마우스로 나눠드린 게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설정이라는 앱을 실행시키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항목들이 있고 여기서 와이파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와이파이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G캠프에 원래 G075라는 API 이미 연결을 해놨고요. 이 075의 IP 주소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2.1에 16-70-77 이건 저도 적어놔야겠네요. 이따가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 주소를 기억을 해야 요 다음에 이제 PC에서 이 IP 주소 기반으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드 이미지에서는 손쉽게 IP 할당 받고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참고 삼아 아주 짧게 이것도 설명드리면요. 헤드리스 같이 화면이 없는 거나 아니면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IP를 얻느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럴 때는 시리얼 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께 부품을 나눠드렸고요. 이 시리얼 포트에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라즈베리 파이 보드하고 보드에 핀 꼽는 데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 3개 케이블을 연결해 준 다음에 이 USB를 컴퓨터에 꽂아서 시리얼 통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편한 방법은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아까 앞서 설명드린 윤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세한 로고를 보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이 시리얼 통신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와이파이 연결하는 상에서는 아까 같이 세팅 앱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IP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PC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아까 타이젠에 설치하면서 같이 깔렸는데요.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저희 개발용 PC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디바이스 매니저를 실행해 주고요. 이렇게 뜨죠. 여기 우측 위에 보면 리모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모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저희가 아까 얻어낸 IP 주소 있잖아요. IP 주소만 이 이름은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름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IP 주소만 넣어주시면 이 PC와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IP 주소 넣어주시고 애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커넥션 하겠다고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디바이스가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타이젠 스튜디오 상단에도 뭐 이것도 안드로이드도 똑같죠.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에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매니저를 먼저 실행할 거고요. 컴퓨터가 조금씩 많이 느리네요. 디바이스 매니저가 실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 상태였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뭔가 그림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컴퓨터하고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그림 같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가 뜨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난 지금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죠?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 가능합니다. 이름은 뭐 임의로 그냥 저희 라즈베리 파이인가 아이파이라 쓰겠고요. 아까 IP 주소가 뭐였죠? 172에 뭐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IP 주소가 아직 저 화면에 뜨고 있네요. 더. 네. 네, IP 쳤고요. 애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직 커넥션 된 거 아니고요. 커넥션을 눌러줘야 됩니다. 혹시 다른 분이 이미 여기 붙이셨나요? 다른 분이 여기 연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아까 IP가 아까 보여서 잠시만요. 171-267077 아마 다른 분이 이미 붙으셔서 지금 이런 에러가 뜨는 것 같고요. 한번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붙이신 분 있으시면 잠깐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게 디바이스하고 1대1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이 혹시 그 PC로 연결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접속하신 분 있으시면 좀 끊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근데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있고요. 네, 기기가 켜졌습니다. 다른 분이 붙기 전에 제가 얼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역시 라이브로 하다 보면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네요. 지금 왜 연결이 안 됐는지 지금 원인을 방금 전에 찾았는데요. 아까 앞서 처음 얘기 드렸을 때 이 PC하고 저 라즈베리파이 기기가 같은 AP에 물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 PC가 재부팅되면서 이 G캠프 내 AP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른 AP를 잡아서 서로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가 물려 있는 AP와 이 PC가 달렸던 AP가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서 지금 연결이 안 됐던 거고요. 방금 전에 바꾼 거는 같은 AP를 사용하도록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시면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를 볼 수 있고요. 커먼 6.0 지금 i5 보드가 지금 i5가 연결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하시면 이름에 i5-3라고 뜰 텐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즈베리 4도 현재 3라고 뜨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뜨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많은 걸 진행을 했죠. 맨 처음에 개발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SD 카드에 타이젠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부분을 진행했고, 세 번째는 라즈베리파이에 IP를 부여한 다음에 그 IP 기반으로 PC와 라즈베리파이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냥 기본 템플릿을 한번 설치해 보는 정도로 좀 간단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어떤 분도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이번 해커톤에서 사용해야 할 앱 개발 방식은 총 두 가지입니다. 타이젠 C샵과 타이젠 C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C샵 같은 경우에는 뭐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앱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UI 같은 부분은 자마니 폼즈를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UI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해커톤 때 분명 UI 있는 부분에 UI 개발이 필요하실 텐데 그럴 때는 C샵 개발 방식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요 기본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행하는지는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C샵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죠.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요. 그래서 어떤 화면 UI 있는 앱보다는 백단에서 뭔가 센서를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한다던가 계속 뭔가 돌고 있어야 되는 서비스 앱들 이런 앱들을 개발할 때는 타이젠 C로 개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뭐 당연히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을 테고요. 그리고 타이젠 C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젠 스튜디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이젠 C 쪽은 저 5일차 강의부터 좀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습은 요 1번 타이젠 C샵 앱 개발 프로젝트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만드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키신 다음에요. 파일에 뉴 신규 프로젝트 눌러주시면 앱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 템플릿부터 시작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파워포인트, PPT 만들 때도 뭐 흰 화면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기본 템플릿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요. 타이젠 개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타이젠 자물 앱, 자마리 폼즈 이용하는 타이젠 자물 앱, 타이젠 5.5 요 템플릿을 이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요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뭐 저희는 여기서는 그냥 예제이기 때문에 클로스 템플릿 1이라고 그냥 기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골라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모바일로 고를 수도 있고 TV로 고를 수도 있고 웨어러블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IoT, 커먼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이 되면 이렇게 솔루션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가 켜 있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가지고 엄청 많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꼭 타이젠용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 방식을 진행하잖아요. MS 같은 경우에 .NET 코어, .NET 스탠다드, 자마린 여러 가지 앱 개발 방식이 있고 또 ASP.NET 뭐 아주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플랫폼에서 뭐 타이젠 이렇게 골라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 사용하기로 한 게 타이젠 자무 랩이었잖아요. 타이젠 자무 랩을 검색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템플릿이 뜹니다. 근데 저희는 웨어러블 할 것도 아니고 NUI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타이젠 자무 랩. 그 자무 랩 중에서도 타이젠 5.0, 4.0, 5.5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 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가장 최근 버전인 타이젠 5.5에 타이젠 자무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가장 이제 처음이니까 헬로 월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프로파일로 만들 것인지 물어보는데 저희는 모바일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웨어러블이 아니고 기본 커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이 구조 쪽은. 이쪽 솔루션 탐색기 안에 있는 이 프로젝트 구조를 좀 보시면요. 저희가 헬로 월드라는 솔루션이 생성이 됐고요. 혹시 이거 안 보이시면 아까 타이젠 스쿨 안에 있는 그 스크린샷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요거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저희가 워낙 조그마니까요. 이때는 제가 클로스 템플릿이 1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솔루션 밑에 클로스 템플릿 1이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또 밑에 보면 클로스 템플릿 1 타이젠이라는 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얘는 어떤 운영체제나 플랫폼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커먼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점 타이젠에 들어간 거는 타이젠에 좀 특화된 기능이 타이젠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 때 이게 타이젠 전용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렇지 만약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마린이 안드로이드, iOS 다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생성할 때부터 템플릿을 커먼한 형태로 제작을 하면 요 밑에 크로스 템플릿 1 iOS, 크로스 템플릿 1 안드로이드, 크로스 템플릿 1 UWP, 윈도우까지 네, 그렇게 프로젝트가 연달아 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개발할 앱이 보통 플랫폼별로 다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이 크로스 템플릿 1만 뒤에 플랫폼이 안 적힌 곳에다 구현을 해놓으면 다 어떤 플랫폼이든 동시에 호환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구조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처음 시작되면 타이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helloworld.tizen.cs가 진행되고요. 이 helloworld.tizen.cs 안에 파일에서 new 앱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노드한다 되어 있죠. new 앱. 이 앱은 바로 여기에 있는 app.jaml.cs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파일에 들어가면 얘가 이름이 앱이잖아요. 클래스가요. 네. 아까 보면 이 타이젠 프로젝트 안에 있던 타이젠 프로젝트에 있던 이 helloworld.tizen.cs 파일에서 이 커먼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앱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진행됐고요. 이 앱은 또 처음에 뭐 하냐 하면 new해서 메인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라는 게 이거죠. 메인 페이지 자물. 그래서 첫 화면 UI는 이 메인 페이지 자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를 좀 잠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이젠 폴더 안에 있는 요 소스 코드가 커먼한 프로젝트에 있는 앱을 부르고 이 앱이 요 메인 페이지를 호출한다.
여러분이 이 메인 페이지를 딴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앱 안에 있는 파일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 또는 자물이 UI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 페이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컨텐트 페이지라는 빈 페이지로 지금 기본적인 UI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UI는 이 컨텐트 페이지 점 컨텐트 안에다가 UI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버튼이나 뭐 스트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스위치 버튼이나 여러 가지 다 이미지나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뷰들을 화면에 뿌려줄 때 어떤 방식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을 정해주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내일 자마리 폼즈 강의 때 아마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이 스택 레이아웃은 뭐 뷰나 버튼이나 이런 거, 아니 뭐 버튼이나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거를 위나 왼쪽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보여주는 게 스택 레이아웃이고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레이블이 달랑 하나일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쌓고 말고가 없겠죠. 예를 들어 혼자 하나만 출력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이블의 기본 텍스트는 웰컴 투 자마니 폼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윤지님이 오늘 첫 번째 미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거였죠. 요거 텍스트를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오늘 개발 환경 쭉 구축하시고 기본 템플릿 기반으로 프로젝트 생성하신 다음에 메인 페이지 전 자물 파일을 여신 다음에 웰컴 투 저는 그냥 타이젠으로 하겠습니다. 웰컴 투 타이젠.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요거 실행하면 이제 바뀌겠죠? 잠시만요. 저 잠깐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꼬인 것 같아서요. 이게 방금 전 제가 왜 껐다 켰냐면 원래 디바이스가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에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 정보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이 디바이스 연결된 정보에 에뮬레이터 정보만 있고 요 현재 실제로 연결되어 제 나지베 파일가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재부팅을 했고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그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현재 나지베 파일가 아까 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상으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현재 내 디바이스가 여기 안 보인다 싶으면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키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앱을 설치 및 실행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을 했고 저희 나즈베 파일을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좀 메인에 가 있을까요? 크게 나오지가 않네요. 아쉽게도. 네, 설치가 됐고 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아까 웰컴 투 원래 자마니 폼즈인데 제가 타이젠을 바꿨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드린 미션이 이겁니다. 웰컴 투하고 여러분 팀명이나 여러분이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린샷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시간이 있어. 네. GitHub에 아까 윤지님이 각자 이제 GitHub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GitHub에 올려서 슬랙 채널에 GitHub 주소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슬랙에 이미 공유해 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현재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타이젠 스튜디오는 타이젠 5.5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타이젠 6.0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가장 최신의 타이젠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F5는 디버깅 없이 바로 설치 및 실행하는 거고요. 앱 개발하시다 보면 디버깅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원래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뭐 타이젠 플러그인 에러 가지고 에러가 뜨는데요. 이거는 타이젠 6.0을 아직 저희 타이젠 스튜디오가 지원을 안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치를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패치하는 법도
아까 그 타이즌 스쿨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내가 굳이 디버깅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 개발하시다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가면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게 잘 되어 있잖아요.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가면서 디버깅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어펜딕스라는 게 있고 그 맨 밑에 디버깅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면 맨 뒤에 하나씩 눌러서 17페이지까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 누르시고 디버깅 패치 여기 가시면 제가 아마존 서버에다가 zip 파일 하나 올려놨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타이즌이 설치된 폴더 밑에 플랫폼 안에다가만 이 파일을 넣어주면 끝납니다. 이 압축을 풀어서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요. 클릭해서 받을까요? 네, 9메가짜리 거고요. 금방 받아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 풀면 또 안에 타이즌 6.0 폴더가 있고요.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C 밑에 타이즌 SDK 안에 깔았죠. 이 안에 보면 플랫폼즈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아까 타이즌 스쿨에도 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들어가 보시면 4.0, 5.0, 5.5 있고 6.0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디버깅이 안 되는 건데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6.0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이제 디버깅이 될 겁니다. 뭐 특별히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지 않아서 아마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컨트롤 5로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 디버깅 모드 진행이 됐네요. 지금 현재 디버깅 모드 진행된 상태. 보시면 호출 스택이나 디버깅 창들이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행도 여기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혹시 디버깅 모드가 필요하다 싶으면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저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타이즌 스튜디오가 설치된 플랫폼스 폴더 안에다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간단히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타이즌 스튜디오 강좌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오늘 전반적인 질문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